안녕하세요. 제 얘기를 들어주실지 몰라 조심스레 문을 두드렸어요. 저는 서유진이라고 해요. 사람들은 약속은 입으로 지키는 거라 했지만 저는 그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날 제 손가락이 먼저 휴대폰의 녹음 버튼을 눌렀어요. 딸깍하는 소리와 거의 동시에 시어머니 손바닥이 제 뺨을 때렸어요. 누가 내 맘대로 공짜로 퍼주래 하고 소리가 터졌지요. 그 장면이 제 사연의 시작이었어요. 부끄러웠지만 진실을 남겨야 했어요. 약속을 증거로 지키려고요. 조금 전으로 시간을 돌리면 가게로 한 청년이 들어왔어요. 얼굴이 잿빛이었고 계산대에서 카드가 자꾸 한도 초과라고 튀었어요. 저는 그 순간 이상하게도 제 동생 생각이 났어요. 공부를 놓지 않으려고 공장 야간을 서던 그 아이의 어깨요. 그래서 저는 영수증 뒤에 서툰 글씨로 적었어요. 장학금 500만 반환 불력. 도와줬다고 뽐내려던 건 아니에요. 누군가 제게 손을 내밀어줬다면 제 인생이 조금 덜 낙엽처럼 흩어졌을 거라는 생각이 문득 밀고 들어왔어요. 그 청년은 고개를 몇 번이나 숙이며 울먹였고 저는 그 눈물에 괜찮다고 공부부터 하라고 말끝을 다독였어요. 그날 저녁엔 더 큰 소동이 있었어요. 술이 과한 손님이 접시를 탕하고 내리치며 제게 욕설을 퍼부었어요. 손이 번쩍 올라오는 게 보였고 저는 본능처럼 눈을 감았어요. 그때 누군가가 그 손목을 붙잡았어요. 낮은 목소리였어요. 업무방해 폭행 미수입니다. 그 청년이었어요. 그는 법 조항을 또렷하게 읊었고 진상은 벌레처럼 흩어져 달아났어요. 저는 손이 떨렸지만 한편 안도했어요. 사람은 누군가를 돕는 손을 기억하고 또 누군가를 지키는 팔이 되어 돌아오기도 한다는 걸요. 하지만 설거지 물이 식기도 전에 뒷문에서 시어머니의 눈빛이 서늘하게 와 닿았어요. 저는 무릎이 푹 꺼지는 기분이었어요. 시어머니는 매번 말끝을 걷어차듯 했지요. 장사는 계산이야. 저는 계산이 싫지 않았어요. 다만 저에겐 더 중요한 계산이 있었어요. 제 아버지가 남기고 간 이름, 의용대원으로 불길에 뛰어들던 사람의 등짝, 그 약속을 이어가고 싶은 제 고집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녹음을 켰고 문자도 스샷으로 남겼어요. 유진아, 5년만 배우면 가게 내 거. 그 카톡을 볼 때마다 숨을 골랐어요. 2020년 가을에 맺은 약속이었고 저는 하루하루를 지웠어요. 새벽 첫 손님부터 마감 청소까지 제 허리는 늘 미끄럼틀처럼 뜨끔거렸지만 끝까지 버텼어요. 버티면 약속은 내 편이 되어준다고 믿었어요. 반문을 닫고 종지를 포개는데 어둠이 유리창에 제 얼굴을 겹쳐놨어요. 뺨에 남은 화끈함이 뒤늦게 도착했지요. 한숨이 길게 나왔어요. 그래도 저는 오늘의 영수증을 가지런히 정리했어요. 도진 청년의 이름이었어요. 에게 건넨 그 메모가 제 마음도 묶어준 느낌이었거든요. 저는 알았어요. 베푼 건 사라지지 않는다고요. 다만 문제는 누군가가 그 일을 공짜로 퍼줬다고만 보려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 앞에서 저는 내일도 모레도 증거처럼 서 있어야 했어요. 문을 잠그고 나오니 바람이 차가웠어요. 골목 끝에서 필라테스 간판 불빛이 가늘게 떨렸어요. 제 남편이 늘 헬스 간다던 시간과 겹치는 빛이었지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오늘은 그걸 붙잡지 않기로 했어요. 대신 저는 다음을 준비했어요. 녹음 파일을 백업하고 카톡 캡처를 폴더에 정리했어요. 약속을 입으로 지키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 저는 기록으로 버티기로 했어요. 제 사연은 아마 그날 뺨을 맞고도 휴대폰을 놓지 않았던 내 손에서 시작했을 거예요. 그리고 조용히 사라진 청년의 마지막 인사가 귓가에 남았어요. 언젠가 꼭 갚을게요.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사람은 돌아오고 시간도 돌아오니까요. 다만 그 돌아옴이 누구에겐 칼이 되고 누구에겐 다리가 된다는 걸 저는 곧 알게 되었어요. 저는 여전히 시어머니 가게에서 하루하루를 버텼어요. 새벽 첫 손님 상을 차리고 마감 청소를 마칠 때면 다리가 퉁퉁 붓고 허리가 휘청거렸어요. 그래도 꼭 참았어요. 왜냐하면 5년만 배우면 가게를 내 손에 넘겨주겠다는 그 약속이 있었으니까요. 저는 약속을 믿고 싶었어요. 아니, 믿지 않으면 하루도 버틸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이었어요. 시누이 가유리가 느닷없이 가게에 들이닥쳤어요. 평소엔 손님으로조차 안 오던 사람이었는데 그날은 인테리어 견적서 같은 걸 들고 왔더라고요. 이 벽은 다 밀어버리고 새로 해야 돼. 간판도 바꾸고 메뉴도 싹 다 바꿔야지. 저는 깜짝 놀라서 물었어요. 아가씨,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인테리어를 왜 아가씨가 결정하세요?
그러자 가율이가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어요. 엄마가 나한테 가게 물려주신다고 하셨잖아요. 내가 주인 되면 바꿀 거니까 미리 보는 거지. 그 순간 제 귀가 멍해졌어요. 저는 손에 들던 행주를 떨어뜨리고 말았어요. 분명 나와 했던 약속이 있는데 시어머니가 이런 속 얘기를 따로 하고 있었다니 믿기지 않았어요. 더 충격적인 건 그날 밤이었어요. 가게 문 닫고 계산을 정리하는데 시어머니가 툭 내뱉듯 말씀하시더군요. 유진아, 네가 사장감은 아닌 것 같다. 가율이한테 넘겨야 집안이 돌지. 그 말이 제 가슴을 쿡 찔렀어요. 저는 목구멍이 막혀서 대답도 못했어요. 하지만 속으론 결심했어요. 이제부턴 모든 걸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그래서 그날부터 시어머니와의 대화를 하나도 빼놓지 않고 녹음하기 시작했어요. 카톡으로 오가는 말도 스샷을 찍어 따로 폴더에 모아뒀어요. 약속을 지킬 생각이 없는 사람들 앞에서는 증거가 제 유일한 무기였으니까요. 한편 남편도 이상했어요. 늘 헬스 간다는 핑계를 대고 집에 늦게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제가 우연히 본 남편의 일정표엔 매주 같은 요일, 같은 시간에 헬스라고 표시돼 있었는데 위치 공유 기록은 전혀 다른 곳이었어요. 필라테스 센터였죠.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냥 우연이길 바랐지만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걸요. 하지만 그때는 증거가 없었어요. 그래서 입술을 깨물며 참았어요. 언젠간 진실이 드러나리라는 생각을 안고요. 그 무렵 도진이라는 청년도 가게에선 자취를 감췄어요. 지방으로 내려가 공부에만 전념하겠다고 했죠. 저는 괜히 마음이 허전했어요. 그 아이가 있어주면 그래도 제 하루가 조금은 덜 버거웠는데 이제는 홀로 시어머니와 맞서야 한다는 생각에 더 숨이 막혔어요. 결국 제 일상은 점점 더 고통스러워졌어요. 시어머니는 틈만 나면 네가 아들만 낳았어도 이렇게 고생 안 하고 편하게 살았을 텐데 하며 독설을 퍼부었고 시누이는 당당하게 주인 행세를 하며 가게를 휘젓고 다녔어요. 저는 억울함에 치를 떨면서도 밖으로는 웃는 얼굴을 하고 손님을 맞아야 했어요. 손님들 앞에서 제 속사정 드러낼 수는 없으니까요. 그날 늦은 밤 가게 불을 끄고 나오는데 골목 끝에 필라테스 간판 불빛이 어둠 속에서 반짝였어요. 남편이 늘 그 시간에 집에 없던 이유가 머릿속에 겹쳐지면서 심장이 세차게 뛰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대로 고개를 돌리고 집으로 걸어갔어요.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증거가 필요했어요. 언젠가 그 증거가 저를 지켜줄 날이 올 거라는 걸 믿으며 저는 오늘도 휴대폰의 녹음 버튼을 꾹 눌렀어요. 저는 시어머니의 배신과 남편의 수상한 행적에 점점 지쳐가고 있었어요. 하루하루가 뿌연 안개 속 같았는데 그 안개를 가르듯 뜻밖의 얼굴이 제 앞에 나타났어요. 바로 그 청년 도진 씨였어요. 비 오는 저녁이었어요. 가게 문을 닫으려던 참에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주머니, 저 기억하시겠어요? 고개를 드니 예전 그 풀이 죽어있던 청년이 아니었어요. 말끔한 정장을 입고 표정에는 자신감이 묻어 있었어요. 저는 놀라 눈이 커졌어요. 정말 오랜만이네요, 도진 씨. 어떻게 지냈어요? 그러자 청년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저 변호사 시험 합격했어요. 이제 로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앞이 뿌옇게 번져왔어요. 예전에 카드 한도 초과로 밥값도 못 내던 청년이 지금은 당당히 변호사라고 서 있는 거예요. 저는 반가움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아이고, 내가 믿긴 했지만 이렇게 빨리 해낼 줄은 몰랐네요. 정말 잘했어요. 청년은 머쓱하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어요. 다 아주머니 덕분이에요. 저를 도와주신 그 돈 평생 못 잊습니다. 그날 우리는 가게 한쪽에 앉아 오래 이야기를 나눴어요. 저는 쌓아두었던 마음속 짐을 조심스레 꺼냈어요. 시어머니가 5년 뒤 가게를 넘기겠다 약속했는데 이제 와서 딴소리를 하고 있다는 것, 시누이가 미리 가게 인테리어 견적까지 받아놓은 정황, 남편이 헬스라며 매번 늦게 들어오지만 사실은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는 것 같다는 의심까지요. 제 목소리는 점점 떨려왔고 말끝마다 눈물이 맺혔어요. 그러자 도진 씨는 차분히 제 이야기를 다 들어주더니 노트북을 꺼내 정리를 시작했어요. 아주머니, 지금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도 충분히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우선 카톡 메시지 그거 캡처해 두셨다 하셨죠? 그게 첫 번째 증거가 됩니다. 두 번째는 그동안 받으신 급여 내역이에요. 최저시급도 안 되게 받으셨다고요? 그것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가율 씨가 이미 인테리어 견적서를 받아놓았다는 점.
그건 시어머니가 가게를 다른 사람에게 줄 의도가 있었다는 정황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남편분의 불륜 정황도 모아두셨다 하셨죠? 위치 기록, 결제 내역. 그런 것도 다 중요한 단서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습관처럼 녹음해두고 모아두었던 것들이 이렇게 쓸모있을 줄은 몰랐거든요. 그저 억울한 마음에 제 자신을 달래려 남긴 기록이었는데 그게 저를 지켜줄 무기가 될 수 있다니요? 도진 씨는 진지한 얼굴로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아주머니, 이제는 혼자가 아니에요. 제가 있잖아요. 제가 변호사로 일하는 이유가 바로 이 순간을 위해서였던 것 같아요. 며칠 뒤 우리는 함께 시어머니를 찾아갔어요. 처음엔 시어머니가 저를 보고 콧방귀를 뀌었어요. 뭘 그렇게 유난을 떠니? 가게는 내 거야. 내가 누구 주든 내 마음이지. 하지만 도진 씨가 노트북 화면을 보여주며 차분하게 말했어요. 여사님, 여기 2020년 가을에 하신 카톡 메시지 있습니다. 5년만 배우면 가게 내 거. 그리고 음성 녹음 파일도 있네요. 직접 가율이한테 넘겨야 집안이 돌지라고 말씀하셨죠? 그뿐인가요? 며느리분 급여 내역을 보니 법정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네요. 이건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지더니 말문이 막혔어요. 처음엔 발뺌했지만 도진 씨가 녹음 파일을 재생하자 손이 덜덜 떨리는 게 보였어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제야 내가 숨을 쉴 수 있겠구나. 그날 밤 남편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이혼은 네가 먼저 말해. 집은 못 줘. 저는 그 메시지를 보며 씁쓸하게 웃었어요. 그는 아직도 상황을 몰랐어요.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그리고 증거는 이미 충분히 쌓였다는 걸 전혀 알지 못했어요. 그 순간 저는 알았어요. 판은 이제 바뀌었다는 걸요. 그리고 다음 싸움은 남편과의 결전일 거라는 걸요. 사실 이 부분은 아직도 제 가슴을 뜨겁게 만드는 기억이에요. 긴 싸움 끝에 저는 비로소 제 인생을 다시 손에 쥘 수 있었거든요. 남편과 합의 이혼을 시도했지만 결국 실패했어요. 그는 뻔뻔하게 집과 가게는 자기 거라며 버텼고 시어머니 역시 가게를 절대 넘겨줄 수 없다고 우겼어요. 저는 절망했지만 제 옆에는 도진 변호사가 있었어요. 그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아주머니, 이제 법정에서 판을 갈아야 합니다. 증거는 이미 충분하니까 걱정 마세요. 그 말에 저는 처음으로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어요. 재판을 앞두고 도진 변호사와 저는 차근차근 준비했어요. 제가 그동안 모아둔 녹음 파일, 시어머니가 보낸 카톡 캡처, 신우이가 들고 와서 떠들던 인테리어 견적서까지 모두 정리했어요. 거기에 남편이 헬스라고 적어둔 일정과 필라테스 센터 결제 내역, 블랙박스 기록까지 확보했어요. 모든 증거들이 한 줄로 연결되니 저는 다시 숨을 고를 수 있었어요. 이제야 내가 억울하지 않게 설 수 있구나. 드디어 변호사와 함께 시어머니를 마주했을 때 그녀의 얼굴은 굳어 있었어요. 도진 변호사는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하나씩 증거를 꺼내 보여줬어요. 여사님, 여기 약속 카톡 메시지 있습니다. 5년만 배우면 가게 내 거. 직접 하신 말씀이죠? 또 여사님이 며느리 급여를 최저임금 이하로 책정한 내역도 확인했습니다. 이건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율 씨가 이미 인테리어 견적을 받아둔 사실. 이는 가게를 며느리 대신 다른 사람에게 줄 의도를 입증합니다. 시어머니는 손이 덜덜 떨리더니 결국 소리를 질렀어요. 그래, 가져가라, 가져가. 난 이제 늙어서 더는 못한다. 네가 받든 말든 알게 뭐냐. 하지만 기억해라, 우리 집안은 너 같은 며느리 필요 없다. 그 말이 가시처럼 박혔지만 저는 담담했어요. 이제 그 말이 저를 흔들지 못했거든요. 저는 가게를 약속대로 넘겨받았고 도진 변호사가 제 옆에서 끝까지 지켜줬어요. 남편 역시 결국 무너졌어요. 불륜 증거가 너무 명확했고 도진 변호사가 회사 평판까지 언급하자 그는 더 이상 버티지 못했어요. 결국 집 명의를 제 앞으로 넘겨주고 양육권도 포기했어요. 아이는 제 품에 남았고 저는 비로소 자유로워졌어요. 남편은 마지막까지 눈물을 글썽이며 미안하다, 다시 시작하고 싶다고 했지만 저는 차갑게 고개를 저었어요. 이제 제 마음은 단단히 굳어 있었어요. 이혼 소송이 끝나고 제 명의로 된 간판을 처음 걸던 날, 저는 한참을 울었어요. 새벽별 토장국 바이 서유진. 아버지께 부끄럽지 않게 살겠다는 다짐이 떠올랐어요. 가게 안에는 손님들이 북적였고 도진 변호사도 동료들을 데리고 와 크게 도와줬어요. 저는 눈물이 났지만 웃음을 감추지 않았어요. 얼마 뒤 도진 씨가 봉투를 내밀며 말했어요.
아주머니, 이거 받아주세요. 늦었지만 제가 은혜 갚고 싶습니다. 1,000만 원이 들어있었어요. 저는 봉투를 돌려주며 웃었어요. 그땐 장학금이라고 했잖아요. 절반만 받을게요. 나머지는 도진 씨가 또 다른 누군가를 도와주세요. 그게 내 진짜 바람이에요. 이제 제 이야기는 끝났어요. 저는 더 이상 남편의 그림자에 매달리지 않고 시어머니의 비아냥에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가게는 제 힘으로 굴러가고 아이는 제 곁에서 웃어줬어요. 그리고 저는 알았어요. 제가 베푼 작은 선의가 결국 제 삶을 구해줬다는 걸요. 사람은 남을 위해 내민 손길이 결국 자신을 지켜주는 방패가 되더라고요. 이제 저는 매일 아버지를 떠올리며 살아가요. 불길 속에서도 마을을 지키던 그분처럼 저도 제자리에서 약속을 지켜가고 싶어요. 이 사연을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도 고맙습니다. 혹시 여러분 앞에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는 사람이 있다면 꼭 기억하세요. 말은 사라져도 증거는 남고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드러난다는 걸요.